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발칙한 뉴스 하는 도중에 새누리당에 대해서 당명이 확정됐다. 이렇게 보도가 떠서 그에 대해서 채팅창 나오는 의견들 같이 해서 이렇게 막 전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당 로고는 뭘로 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들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렸던 이야기는 새인데 날개가 파란색이고 머리는 빨간. 그죠? 한나라당 예전에 로고처럼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벌써 트위터 계정이 패러디 계정이 나왔더라고요. 새 머리당, 새 누리당, 누리당, 새 누리가 리의 그 이가 알고 보면 한글이 아니라 아이 소문자 아이고 뭐 이런 그런 패러디 앱이 아니라 트위터 계정이 나왔는데 거기 로고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날림 이 한나라당 그 표시 있잖아요. 파란색 표시 있고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 뭡니까 앵그리버드 있잖아요. 앵그리버드 그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몸이잖아요. 개를 이렇게 딱 끼워놨더라고요. 빨간색에. 그래서 그리고 그 소개로 자중하겠습니다. 이런 멘션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러던데요. 참 아무튼 재밌네요. 새누리당 도메인이 1월 28일 날 이미 올라갔다고요? 그럼 한참 전이네요. 근데 왜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아니 국민들이 농락한 거야? 실컷 다 물어봤잖아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짜 딱 드러나네요. 국민들의 의견을 나는 소통하겠어요. 우린 MB랑 달라요.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미 확정해놓고 국민들한테 소통하는 척한 거죠. 이 척정부 같으니. 그죠? 야, 진짜 아주 제대로 농락하는구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우리가 정말 머리짠에서 이 비서가 했당, 퐁당, 그 당이 이런 거 짜내잖아요? 우리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심성의껏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런 당 이름 내놨는데 애초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군요. 야, 정말 대박이네요. 그러게요. 이제 누리꾼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이제 네티즌이라면. 그러게요. 사실 저 좀 고민인 게 도도한 뒷담화 할 때 제가 항상 그 한 주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누리꾼들의 상상력을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네티즌들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누리를 막 갖다 써가지고 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진짜 이거는 이름 자체가 촌스럽다. 새로 더 해먹겠다는 새로 더 누리겠다는 당이다. 이런 뜻하고 상관없이 뜻도 뜻이지만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쇼를 하고 사실상 자기가 그냥 정해놓고 1월 28일이면 뭡니까? 이미 전에 정해놓고 했다는 건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나라당의 새 정부가 아니죠. 새 지도부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흘러가겠는가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1월 28일 이미 확정해놓고 국민들 농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나라당 당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던데 당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거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단독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만 어린 반응이 많아요. 미쳤나 이렇게 발언했던 전역 투사도 굉장히 불쾌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꼴보수로 유명한 꼴수구? 수구로 또 유명한 조갑재 씨도 유치원 이름이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 보수 진영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그 보수 말고요. 수구 진영에서도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강아지 이름이냐 이런 얘기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게 좀 식상한 이름이긴 하죠. 예전에 신한국당이었는데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지금 또 이제
새누리당 온 거잖아요. 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뜻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누리가 온 세상, 뭐 이런 뜻인데, 세상 뭐 이런 뜻인데, 한국에서 더 넓혔다 뭐 이런 뜻인가? 사실상, 이 당이 보통은 이름을 정할 때, 자신이 나가고자 하는 정체성 이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진보당, 통합진보당 이런 거 보세요. 그죠? 그 진보적인 이 성향으로 진보를 이끌겠다, 뭐 이런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하고 민주통합당도요. 그죠? 민주주의를 일단은 가장 중심에 놓고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한나라당은 뭔가 모호해. 하긴 자기들 입으로도 뭐 기독교당, 수구당, 재벌당 이러기는 민망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애둘러서 뭐 한국당 이런 식으로. 아니 한국민은 다 한국민인데. 그죠? 자유민주연합정의나라당. 네. 그죠? 수구당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니까 대충 둘러서 그냥 이렇게 한국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네, 다 뭐 뻔한 얘기 하는 거죠. 새누리당. 근데 뭐 너무 정체성이 없는 이름이니까. 사실 정체성이 없는 당이기도 하고요. 이제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이런 이제 그 한국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좀 이렇게 정체돼 있었던 이 안에서만 놀았던 당이라면 이제는 전 세계로 사기를 치며 돌아다니겠다 이런 건가? 어쨌든 전 세계를 의미하는 온 세상 이런 의미하는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정하게 됐어요. 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죠? 네, 하여튼 뭐 그러네요. 어차피 그 당이 그 당인 건 다들 알 것 같고 그죠? 네. 새누리당이라는 것도 장명수에서 뽑은 거 아닐까요? 장명수에서 뽑았다고 치기에는 너무 유치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트위터를 확인해 보니까 새누리라는 게 뭐 온누리 교회도 있고요. 새누리 유치원 뭐 이런 것들도 있대요. 실제로 이름이 굉장히 식상하고 신선하지 못하고 유치하고 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죠? 이게 뭐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성공했다라고 네 신지호 의원이 그러셨다고요? 네. 아무튼 뭐 사실 그래요.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 한나라당에서 어떤 당 이름을 했어도 욕은 들었을 것이다. 사실상 당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명 바꾼다고 니들이 뭐 달라질 것 같냐라고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욕을 들었겠지만 사실 좀 일단은 이미 사전에 확정이 돼 있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당원들 혹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척만 하고 사실상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단독으로 그냥 확정을 한 거다. 이런 것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당이구나. 이거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뭐 우리야 이런 기존의 한나라당에게 별로 기대감이 없었던 일반 시민들이나 진보 민주 진영에서야 뭐 그냥 아유 니들이 그렇지 하면서 앵그리 버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놀림 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한나라당 특히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이런 그 보수 세력들, 보수 신문들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중앙일보에서도 한나라 새 이름 새누리당, 박근혜 반대파 설득해 관철 뭐 이런 기사를 내놨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해요. 뭐 일단은 새 당명에 국민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런 그 의견이 또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도 이제 그게 뭐 안 된 거죠. 관철이 안 된 거고. 그리고 그 내부 비대위원들 있잖아요.
비대위원들도 새누리란 단어는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다. 힘도 너무 없어 보인다. 이런 의견. 정확한데요, 그죠? 희화화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거 뭐 힘도 없어 보인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대로 그냥 관철이 된 거고요. 황운하 원내대표. 특정 교회 이름과 비슷해서 종교적 냄새가 난다. 이거 의도한 건데. 네,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한 비대위원은 강아지 이름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들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냥 밀어붙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유승민 의원, 친박계시잖아요. 이런 분들까지도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해요. 유승민 의원까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우리 이제 독재 정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시잖아요. 이분이 권력 잡으면 어떻게 될지, 이분이 실제로 영예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영예로서 아버지로부터 정치를 배운 분이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내 말을 거역하리.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들에서도 그렇고 이게 박근혜 엘리자베스 같다 이런 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여왕 같은, 좋게 말해 여왕이지 이제 독재죠. 독재 포스를 지금 벌써부터, 지금 대통령 된 것도 아닌데 당에서 지금 독재 포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명박보다 더 독재할 듯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일종의 CEO의 개념이었죠. 대한민국 주식회사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잖아요. CEO의 개념으로 내가 여기 사장이야. 밑에 있는 노동자들은 내 말 다 까라면 까야 되고 안 되면 잘라버리고, 나의 그러니까 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굴러가는 그런 회사의 CEO였죠. 그러나 박근혜 지금 비대위원장은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오랫동안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일찍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서 그때부터는 거의 마치 이제 영부인 같은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단지 그냥 이런 걸 들어서 정치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그죠, 어릴 때부터 배워온 사람이니까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뽑아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그 성향 자체가 이런 데서 보여지고 있다. 말은 복지를 하겠어요, 소통을 할 거예요 라고 MB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일종의 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런 면에서 드러나는 거죠.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국민들의 의견 안 듣는 거 고사 두고 지금 뽑아둔 비대위원들 말도 안 듣는 거잖아요, 지금. 역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비대위원들 결국은 얼굴마담 역할만 할 것이다. 결국은 박근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만약에 그에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면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게 사실 예상은 했었지만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당명에서도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내부에서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게 좋아 라는 한마디로 아마 그냥 관철시키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게 한나라당 내부만의, 아니, 새누리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전 국민들이 안 된다고 외쳐도 본인이 원하시면 쭉 밀고 가실 가능성이 오히려 MB 각하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